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날입니다.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 피고인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빨리 회계보고서를 제출해라. 10월 28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정치자금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자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전 대표는 나는 현재 법원에 경선자료 공개 및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금 그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처벌하겠다고 중앙선관위가 으름장을 놓고 있느냐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유튜브 채널 황교안TV와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최근 경고 문자를 보내온 사실과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황교안 대표가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경고.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고 문자가 왔습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는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내온 경고 문자입니다. 그리고는 이 웹발신으로 안내라는 제목의 중앙선관위에서 온 경고 문자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황교안 대표에게 보낸 안내 문자는 이렇습니다. 안내,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회계보고 제출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이과에서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에 참여하여 2021년 10월 22일까지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회계보고 제출 마감일인 현재까지 회계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회계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니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늦어도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제46조 및 제48조 등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내용이 중앙선관위가 황교안 대표에게 보낸 경고 문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선 여러분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의 이 문자는 대선 경선에서 황교안 후보의 탈락이 확정된 걸 기정사실로 하고 보내온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이른바 2차 컷오프를 통과해서 최종 경선이 진행 중인 4명의 후보에게 보냈을 리는 만무하죠.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당신은 이미 탈락해서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될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제출 안 했다. 그러니까 빨리 제출해라. 제출 안 하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황교안 대표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경선 2차 컷오프 그 절차 및 결과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황교안 대표는 10월 14일 법원에 경선 자료 공개 및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을 해서 현재 그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20일 날 신문기일이 정해져서 신문을 했고 그리고 25일까지 현재 법원에 자료 제출을 쌍방이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 제출 이후에 법원의 결정이 나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 강구할 수 없는 더 중요한 부분은 황교안 대표는 10월 14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 하루 전인 10월 13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자격 직권 말살 금지 요청 및 경선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10월 13일 그러니까 바로 황교안 대표에게 이번에 경고 문자를 보낸 중앙선관위의 최고 책임자인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에게 후보 자격 직권 말살을 하지 말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놓은 상태인데도 중앙선관위는 깡그리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양 무시하고 애들 하는 속말로 하면 완전히 생까고 빨리 회계 보고서 제출해 지금 이렇게 사실상 협박하는 문자를 보내온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얼마나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중앙선관위가 보낸 문자를 소개한 다음에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법원에 경선 자료 공개 및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금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재판 결과를 봐야 회계 보고서를 내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4.15 부정선거 관련 선거 무효소송의 피고인 중앙선관위, 무법천지인 바로 그 중앙선관위가 저에게 법조항을 들이대며 경고한다는 것 자체에 참 화가 납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무효소송의 당사자인 동시에 유권 해석을 내리는 기관이기도 한데 한 발 더 나아가서 후보자에게 행정처벌을 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습니다. 이는 모순입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륙 아주의 변호사들이 중앙선관위, 대법원, 국민의힘 선관위에 포진하여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무너뜨린 것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순 덩어리들입니다. 저는 선거 정의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 내용이 황교안 대표가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경고 문자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밝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의 후반부에 황교안 대표는 법무법인 대륙 아주의 변호사들이 중앙선관위, 대법원, 국민의힘 선관위에 포진하여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무너뜨린 것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해 최근 황교안 대표는 역시 본인의 유튜브 황교안TV 커뮤니티와 본인의 페이스북에 소위 4.15 부정선거 검은 커넥션이라는 일종의 다이어그램, 도형을 만들어서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축으로 해서 한쪽은 중앙선관위, 한쪽은 국민의힘 선관위, 한쪽은 대법원, 한쪽은 이재명 대장동, 화천대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중앙선관위 부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라고 하고 4.15 선거 무효소송 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그 밑으로는 권순일 대법관, 문상부, 이승택, 문상화 이렇게 네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고 권순일 대법관 부분에는 4.15 중앙선관위원장, 이재명 무죄 판결, 화천대유 고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이 4.15 총선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었고 이재명 지금 여당 후보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대법관과 중앙선관위원장 퇴임 후에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서 돈을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을 했고 문상부 같은 경우는 현재 문상부 씨는 대륙아주 고문입니다. 그리고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고 현재 국민의힘 선관위원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승택 현 대륙아주 변호사는 중앙선관위원이기도 합니다. 또 윤상화 현 대륙아주 변호사는 중앙선관위 대리인을 맡고 있는 그런 변호사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와 별도로 오른쪽에는 국민의힘 선관위라는 표시가 있고 여기에는 김재원, 문상부 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김재원 씨는 공명선거 추진단장, 당의 공선단장이면서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다 이렇게 적혀 있고 문상부 씨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대륙아주 고문, 현 국민의힘 선관위원,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그 커넥션의 표시에서 아래쪽 대법원에서는 권순일 대법관과 조재현 대법관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앞에 설명한 대로 중앙선관위원장 4.15 총선 때 그리고 이재명 무죄 판결과 화천대유 고문 이렇게 써 있고 조재현 현 대법관은 4.15 총선 재검표 3회 모두 주관 이렇게 써 있고 재검표 당시 불공정 편파 시비로 형사 고발을 당했다. 그리고 전 대륙아주 변호사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축으로 이재명 대장동 화천대유에는 권순일 대법관과 박영수 변호사, 박영수 전 특검이죠. 두 사람 이름이 써 있습니다. 박영수 씨에 관련해서는 화천대유 자녀 특혜 그리고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선관위, 국민의힘 선관위, 대법원, 이재명 대장동, 화천대유 이렇게 커넥션으로 서로 연결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런 부분을 황교안 대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